안녕하십니까? 시사대폭발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놀랍고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혹시 요즘 한국 정치를 지켜보면서 이상하다는 느낌 받으신 적 없으신가요? 정부를 비난하고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야당의 움직임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데 그 안에 감춰진 진짜 속내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워싱턴 DC에 있다는 어느 국제정치 분석가가 한국의 이런 상황을 두고 굉장히 우려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나라 안에서는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모습이지만 정작 외국 전문가들은 아니, 이거야말로 한국 안보에 더 위험하다고 경고를 보낸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보시면 이게 정말 대한민국이 맞나? 하는 의문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무조건 흥미진진하게 이어지니까 영상 이탈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집중해 주십시오. 자, 먼저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부터 간단히 되짚어 볼까요? 최근 야당이 특별검사법을 추진해서 현 정부를 향해 맹공을 퍼붓고 있다는 겁니다. 얼핏 듣기에는 뭔가 정부의 잘못을 엄정히 조사하겠다는 의도로 보이지만 문제는 이게 단순한 정치 공방을 훌쩍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야당 측에서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민감한 사안을 꼬투리 잡아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했다는 식의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해외에서는 이 모습을 두고 오히려 이렇게 내부에서 분열하면 적들이 좋아할 뿐 아니냐, 국익에 독이 된다고 우려를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국내 언론도 시끌시끌하지만 한국어 뉴스를 잘 못 알아듣는 해외 전문가들은 또 다른 차원에서 이건 심각하다는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어느 미국인 정치 분석가는 이렇게 토로했다고 합니다. 한국 야당이 내놓은 특별검사법이 정말로 나라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야욕을 위한 건지 이걸 분간하기 힘들다. 거기에 국민까지 분열시키고 있으니 그게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접하면 솔직히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은 분통이 터지실 겁니다. 우리 대통령 제대로 일 좀 하려는데 왜들 저렇게 발목을 잡느냐 하실 수도 있고, 혹은 야당이 그런 주장을 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지 모른다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내부 싸움이 커지면 커질수록 진짜로 우리를 노리는 외부 세력들에게 한국은 분열 상태라는 시그널을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적국이 기뻐할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해외 전문가들이 말하는 더 큰 문제는 이 특별검사법이 단순히 국내에서 대통령을 조사하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한미 간의 우호 관계도 흔들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예컨대 대통령이 추진하는 대북 대응 전략이나 군사협력 계획에 온갖 의혹을 덮어씌우고 거기에다 이것은 국가 반역행위 같은 자극적인 표현을 붙이면 우리와 함께 군사정보를 공유하고 연합훈련을 하는 미국은 한국의 지도부가 이런 식으로 정치 공세에 시달려 제 역할을 못한다면 이게 과연 좋은 동맹관계인가 하고 의문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북한이나 중국 같은 주변 국가들에게 더 많은 운신의 폭을 줄 수 있게 됩니다. 국제 정치라는 게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이쯤 되면 도대체 그 야당이 주장하는 특별검사법의 핵심이 뭔데? 하는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 그들이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은 대체로 대통령의 대북대외 정책입니다. 대통령이 NLL, 즉 북방한계선 근처에서 군사적 도발을 자초했다. 북한을 더 자극했다.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함으로써 한국을 불필요한 외교 분쟁에 끌고 들어갔다. 등등 수많은 주장을 하죠. 그런데 이걸 다 믿을 수 있는가? 해외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에이, 그건 과장이다. 군사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을 뿐인데 그걸 마치 엄청난 반역행위로 몰고 간다고 말하고 있답니다. 애초에 대통령의 권한 중 하나가 국방과 외교인데 북한이 위협하면 대응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야당이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해외 분석가들이 내놓는 해석은 이렇습니다. 야당이 선거에 패배한 뒤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그리고 다가올 다음 선거에서 승산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이 뭔가 잘못한 것처럼 계속 몰아붙이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국가안보에 관한 진지한 논의라기보다 정치적 이득을 위한 카드로 활용하는 측면이 크다는 거죠. 문제는 이로 인해 한국 내 정치 불신이 커지고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신뢰도가 내려간다는 겁니다. 우리 내부를 스스로 분열시키면
결국 손해는 우리 국민 모두가 본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와중에 북한이 점점 더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점도 심각합니다. 북한은 새로운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속하고 있고 그럴 때마다 한국은 물론 미국과 협력해 대응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제대로 집중해서 대처해야 할 시기에 국내에서는 야당이 특검을 내세워 정쟁만 벌이는 꼴이니 이게 누구에게 가장 이로울까요? 당연히 북한 그리고 북한 편을 들어주는 세력들일 것입니다. 전 세계가 분명히 지켜보고 있는데 저들은 한국 저거 내부 싸움으로 정신없구나 하고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빈틈을 노리는 것이 국제 정치에서는 흔한 일이죠. 실제로 워싱턴 DC의 싱크탱크 관계자들 말에 따르면 지금 미국 정부도 한국이 야당의 특검 공세로 전국이 혼란스러워지면 우리가 필요한 시점에 적절히 협조를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한미연합훈련이나 북한 관련 정보 교류에서 협력 체계가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이는 바로 안보 리스크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가령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려고 해도 한국 정부와 긴밀히 움직여야 하는데 정쟁에 발목 잡혀 결정을 제때 못 내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해외 전문가들이 말하는 특별검사법의 숨은 위험이라는 거죠. 물론 야당 쪽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진짜로 국익을 위해 대통령이 무리한 외교 안보 정책을 폈는지 조사하겠다는 것뿐이다. 진실을 밝히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런 진실 찾기가 실제로 목적이냐 아니면 정치 공세가 목적이냐는 부분입니다. 해외 분석가들이 내놓은 다수 의견은 이건 철저히 정치적 쇼라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든 야당이 여당을 견제하는 건 민주주의에 있어 당연한 일입니다. 문제는 그 견제 방식이 국가 안보 문제까지 왜곡한다면 그 피해가 국가 전체로 확산된다는 점이죠. 이렇듯 국회에서 벌어지는 문제는 언젠가는 법정 공방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데 이미 야당 일부가 대통령과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반역행위로 규정한다면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에서도 설마 그렇게까지 가겠냐는 반응이었는데 실제로 한국 야당이 여당이나 대통령을 형사적으로 몰아붙이겠다고 나서는 정황이 확인되니 다들 놀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미국의 한 전직 고위 관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안정적인 민주주의 모델로 평가받아 왔는데 이젠 정치적 분열과 극단적 공세가 심해져서 그 이미지를 스스로 깎아먹고 있다. 이것이 동맹관계를 서서히 좀먹을 수도 있다. 듣기만 해도 씁쓸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까지는 특별검사법과 한미동맹, 그리고 북한 등 외교안보 이슈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곳에서 더 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무려 한국 항공사의 어떤 비행기가 미국 대선 부정에 연루되었다는 믿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들으시면서 이게 뭔 뜬금없는 소리냐 싶으시겠지만 미국 우파 진영에서 한동안 진지하게 거론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국 정부가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음모론까지 뒤섞여버리면서 한국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요인이 되었다고 하네요. 이 이야기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2020년 미국 대선이 한창이던 시기에 한국의 어떤 항공사 소속 비행기가 애리조나 피닉스 공항에 착륙했는데 그때 뭔가 수상한 상자들이 내려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자 안에 부정선거를 위한 투표용지가 들어있었다는 음모론이 퍼져나갔습니다. 물론 근거가 부실한 주장이라는 게 대부분의 결론이었지만 미국의 일부 극우 성향 인사들이 이걸 대대적으로 퍼뜨렸고 그 여파로 미국 보수층 중 일각에서는 한국도 미국 대선에 개입했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고 하네요. 결과적으로 한국 항공사는 난데없이 너희가 미국 선거에 손댔느냐는 식의 의심을 받게 되었고 한국 정부에도 문매가 돌아간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한미 관계가 이렇게나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국내에서 아무리 싸워도 그 파편이 미국으로 튀면 거기에서 또 한국에 대한 불신이 생겨나고 그 불신이 다시 국내 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특별검사법이 도입되어 대통령을 조사하느니 어쩌느니 하는 사이에 혹시라도 미국은 저건 혹시 우리 선거 음모론과도 관련이 있는가? 라며 엉뚱한 방향으로 의혹을 가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런 시나리오는 아주 극단적인 것이긴 합니다. 하지만 국제정치는 이렇게 사소한 구설수가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예기치 못한 상황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멈추지 않는 시점에서 한미 동맹이 흔들리는 건 곧 한국 안보가 흔들리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 정치권이 서로를 향해 당신은 반역자 국가 안보를 위협했다, 이런 식으로 맹비난만 오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국군 장병들에게 돌아가게 되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공무원이나 군인들이 앞으로 노스코리아가 도발하면 이렇게 대응합시다 하고 전략을 짜야 하는데, 국회에서 누군가가 그건 대통령이 무리한 작전을 펼치려는 증거다, 특검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하면 그 의사결정이 제때 이뤄질 수 있겠습니까? 일 처리가 늦어질 것이고 그 사이에 북한은 또 다른 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과 협력해 정보를 교환해야 하는데 국내 정쟁이 심화되면 미국 측에서도 혹시 이 민감한 정보를 한국에 줬다가 야당에서 이 정보를 또 뒤집었을까? 정치 공방으로 악용될까? 하고 경계심을 품게 될 수 있지요. 그러면 한미 간 정보 공유와 작전 공조가 약화되는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해외의 전문 연구소나 정책 싱크탱크에서 줄곧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사실 한국을 몇십 년 동안 연구해온 분석가들은 한국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뤄낸 나라다, 이런 역동성에는 분명 박수칠 일도 많다. 그런데 요즘 정치권에서 나라 안보까지 정치 게임으로 삼는 듯한 인상을 주면 그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한국이 내부에서 자꾸 서로 싸우다 보면 결국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떨어질 것이고 동북아 지역 정세에서도 주도권을 잃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어떤 이슈든 극단적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도 야당에서는 특별검사법이야말로 대통령과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하지만 해외에서는 그게 정말로 나라를 견제하는 수단인가? 아니면 반대로 나라 기강을 흐트러뜨리는 수단이 되고 있는가? 라는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특별검사법이 실제 발동되어 대통령이나 정부, 고위 인사들을 강제로 조사하게 되면 지금 당장 중요한 안보 현안이 뒷전으로 밀릴 수도 있습니다. 이미 북한 관련해서 긴급회의가 필요해도 대통령 측과 법적 공방하느라 시간을 허비한다면 답답한 노릇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흥미로운 건 정작 한국 국민들의 의견도 갈려있다는 점입니다. 누군가는 그래도 야당이 대통령을 조사해서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위험한 오판을 막아야 한다라고 믿고, 또 누군가는 이건 그냥 정치 싸움이다, 야당이 다음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쇼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여론조사도 계속 엇갈리고 그 결과는 TV 토론이나 신문 지면에서 열띤 논쟁으로 번지고 있죠. 문제는 이렇게 분열이 심해지면 결국 한국 사회 전체가 정치 싸움에 매달리느라 정작 중요한 일들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대하고 시급한 건 역시 북한의 위협이겠죠. 실제로 북한은 올해 들어서도 여러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고 군사정찰 위성을 쏘아 올리겠다는 계획도 언급했습니다. 게다가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도 한층 끈끈해지고 있는 모양새라 만약 한국이 내부에서 갈등하다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북한에게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해외 전문가들은 이 대목에서 지금 한국 정치인들이야말로 북한을 이롭게 하는 가장 큰 도움꾼이 될지도 모른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야당이든 여당이든 어떤 쪽이든 과도한 정쟁으로 국력을 소모하면 그건 곧 북한이 노리는 바일 테니까요. 이렇듯 우리나라 안보 상황이 위중한 시기에 왜 야당은 굳이 특별검사법 같은 극약 처방을 내세우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해외 신문을 보면 이 시국의 문책성 특검, 그건 마치 집에 불이 났는데 불을 끄기보다 먼저 불이 왜 났는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부터 따지는 격이다라는 식의 비유도 보입니다. 어느 정도 불이 잡히고 나서 책임 소재를 가리면 되는데 불타는 순간에도 서로를 탓하기만 하면 집 전체가 타버리고 말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그럼에도 야당이 계속 밀어붙이는 이유로 해외 전문가들은 정치적 계산을 지목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야당은 지난번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조직을 재정비하며 어떻게든 정부를 흔들어야 다음에 올 지방선거나 총선 그리고 차기 대선에서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잘못 다뤘다는 프레임이 꽤나 매력적인 선택지일 수 있습니다.
안보는 국민들에게 민감한 문제라 이걸 잘 이용하면 여론을 뒤흔들기 쉽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러나 해외 전문가들이 보기엔 이건 위험한 도박이다. 국가 안보 이슈를 정치에 끌어들여 분열을 조장하면 장기적으로 그 누구도 이롭지 않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 문제를 놓고 한국 내부에서도 아니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한 게 정말 그렇게 큰 문제인가? 북한이 도발하면 어느 정도는 대응해야 하지 않나? 라는 상식적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반면 야당 측에서는 그런 외교군사적 결정이 오히려 한국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죠.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데 한국이 동참하는 것이 북한 또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부정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걸 넘어서 대통령을 국가 반역 행위를 한 것처럼 몰아가는 건 외국 전문가들조차 너무 나간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미 동맹은 70년 이상 지속되어 온 매우 중요한 관계입니다. 우리 국민 중에 미국이 왜 필요하냐, 당장 동맹 파기하자 이렇게 극단적인 목소리를 내는 분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현실적으로 한반도에서 북한의 위협이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의 군사적 지원이나 외교적 협력은 한국의 큰 버팀목이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처럼 야당이 정부를 향해 온갖 안보 의혹을 던지고 대통령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커지면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이 지금 이 정부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거 잘못하면 우리도 곤란해지겠다는 생각을 품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싸움으로 동맹 관계를 훼손시키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워싱턴 DC에서 활동하는 어떤 군사 전문가와 접촉한 이야기인데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정보와 각종 전략 자료를 한국과 공유해왔는데 만약 한국에서 야당이 정권을 흔들기 위해 민감한 정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한다면 우리도 계속 정보를 주는데 주저하게 될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한국은 최전방인 DMZ 비무장지대와 바다, 그리고 상공에서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얘기죠. 하지만 한국 내부에서는 이런 해외의 우려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분위기도 존재합니다. 야당 일부 인사들은 어차피 미국은 한국을 쉽게 포기할 수 없고 동맹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니 지금 당장 정부에 타격을 주는 게 더 급하다는 식의 인식을 갖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국제정치는 작은 균열로 시작해도 시간이 지나면 큰 갈등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설마 미국이 한국을 버리겠어?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기에는 최근 국제 정세가 너무 급변하고 있고 중국이나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동아시아에 개입하려는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듯 특별검사법과 야당의 공세, 그리고 한미 동맹의 틈을 노리는 북한과 주변국들의 움직임까지 모든 요소가 얽히고 설켜 복잡한 상황입니다. 국내 언론에서는 매일같이 이슈가 터지고 정치인들의 발언이 쏟아져 나오지만 정작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도대체 뭘 믿어야 하지? 하고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누군가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면 좋겠지만 야당 여당 모두 정치적 이익 계산이 깔려 있으니 믿기 어려울 때가 많죠. 그래서 해외로 눈을 돌리면 미국의 싱크탱크나 일본의 안보 전문가 등은 한국이 스스로 분열되고 있으니 큰일이다 라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상황에서 뜬금없이 또 터져나온 것이 바로 한국 항공사와 관련된 미국 대선 음모론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HL8230이라는 항공기의 피닉스 공항 착륙 사건이 대표적이죠.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생각할 겁니다. 우리나라가 무슨 이유로 그리고 어떻게 미국 대선에 직접 개입한답니까? 하지만 미국 내 일부 보수 세력들은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엔 이 음모론을 철석같이 믿고 있거나 최소한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뜬소문이 쌓이다 보면 결국 한미 관계에 흠집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다시 재기를 노리고 있고 그의 진영에서는 여전히 2020년 대선은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적잖습니다. 거기에 한국 항공사가 투표용지를 날랐다는 설이 붙으면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아니, 한국이 우리 선거까지 뒤흔들었다더라 하는 억측이 점점 커지다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혹시 다시 힘을 얻게 될 때 이 문제를 트집 잡을 가능성도 없지 않은 거죠. 그럼 또 국제 무대에서 한국이 난처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미국 대선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고 항공사 측도 그날 우리는 화물만 실었다. 투표용지 같은 건 절대 아니다라고 강력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음모론이란 게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믿고 싶은 사람들은 믿어버리는 법이죠. 결국 이 이야기가 퍼져나가면서 미국인 일부 사이에선 혹시 한국이 우리 편이 아니라 뒤에서 이런저런 장난을 치는 건 아니냐는 의심을 키웠고 그것이 다시 한국 내부에서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며 분노와 황당함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처럼 양국의 보수층 일부가 서로를 불신하는 기묘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이렇게 복잡한 일들이 얽혀서 결국 한 나라의 정치, 분열이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와의 관계까지 뒤흔드는 형국입니다. 이 시점에서 정말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간에 국가 안보 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야당이든 여당이든 대의를 생각해야 하며 특히 해외 전문가들의 경고와 해외에서 벌어지는 뜬소문 음모론들까지 종합해볼 때 우리가 더 이상 내부 다툼에만 매몰되면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간단합니다. 대통령이든 야당이든 한자리에 모여서 가장 시급한 대북 대응 전략부터 재점검해야 합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핵 개발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특검 운운하며 시간을 끌다가는 정말 큰 화를 당할 수 있으니까요. 미국과의 공고한 협력을 통해 정보 교류를 더 강화하고 혹시 다른 잡음이 생길 만한 요인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공통된 목표는 국민을 지키고 나라를 안정시키는 것이어야지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지며 대통령을 깎아내리고 다음에 정권 잡자 혹은 야당을 밀어내고 독주하자 하는 식으로 흘러가면 모두에게 나쁘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와중에 미국 내에서 제기되는 한국 항공사 음모론에 대해서도 정부와 여야가 한 목소리로 황당한 주장임을 적극 알리고 근거 없는 소문을 차단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미국 국민과 의회, 행정부 쪽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지 않을 겁니다. 한미 동맹은 안보뿐 아니라 경제 기술 협력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핵심적입니다. 만약 한미 관계가 틀어지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한 야당이 특검을 주장하며 대통령이 반역 행위를 했다고 몰아가는 식의 과장된 언행은 자제해야 합니다. 말은 한번 뱉으면 주워 담기 어렵고 그 말이 국내외 언론에 퍼지면 이미지가 고착화됩니다. 한국 대통령이 반역 행위를 했는지 여부가 조사 중이다라는 식의 기사가 해외에 나가봐요. 그걸 본 해외 투자자나 외교관들은 한국 대통령이 무슨 무시무시한 짓을 했나? 나라가 시끄러운가? 이렇게 생각하고 투자를 주저하거나 협력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야당도 분명히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이런 극단적 분열을 보는 해외 경쟁 국가들의 반응입니다. 특히 중국이나 러시아 입장에선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삐걱거린다면 반길 수밖에 없겠죠. 최근 국제무대에서 힘의 균형이 빠르게 이동하는 가운데 한국이 내부 정쟁에 빠져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 중국은 동북아에서 자기 영향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습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서방 세계와 맞서는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 편에 서지 못하고 분열 상태라면 훨씬 쉬워지겠죠. 우리는 결코 이런 상황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봐도 한국은 내부 분열 때문에 외세의 침략과 압력에 시달려온 적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예전과 달리 군사력도 강해졌고 경제력도 높아졌지만 정치가 불안정하면 결국 비슷한 운명을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적 비판과 견제는 꼭 필요하지만 그 수단이 국가 안보를 볼모로 잡아서는 안 됩니다. 또 외국에서 조롱거리로 삼을 틈을 주어서는 더더욱 안 되겠지요. 여기까지 들어주신 시사대폭발TV 구독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혹시 아니 야당 말이 100% 틀린 건 아니지 않느냐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정치권이라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정부가 잘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지적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는 지금 긴박한 한반도 정세와 동북아 정세를 직시해야 합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 그리고 나머지 전 세계가 우리를 주시하는 가운데 한국이 스스로 내부 분열에 갇혀버리면 그건 치명적인 결과를 부를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의 동맹에 균열이 생길 위험이 있다는 걸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한미 동맹은 그저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지탱해주는 커다란 우산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우산이 훼손되면 우린 바로 비바람을 온몸으로 맞아야 하죠. 그러니까 야당에서 무턱대고 특검을 들고 나오며 대통령이 국가 반역을 저질렀다는 식의 극단적 주장만 되풀이할 게 아니라 정말 나라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외국에서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우리 국민들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대선 음모론과 관련해 제기되는 한국항공사 HL 8230편 이야기는 현 시점에서 보면 황당하기 이를 데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트럼프 측 지지자들 일부가 아직도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그의 강성 지지자들이 다시 영향력을 확대한다면 이 사안이 외교적 갈등으로 재점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그러면 한국은 또다시 난처한 입장에 놓이겠죠. 그러니 정치권, 특히 야당은 이런 국제적 환경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국가 안보와 외교 그리고 국민 안전이 걸린 문제에 대해 정치적 프레임을 더 씌우지 말아야 합니다. 해외에서 한국의 분열을 바라보며 우려하거나 혹은 음모론을 만들어내며 미국과 한국 사이를 갈라놓으려 할 때 우리가 단합된 모습으로 맞서야 합니다. 대통령을 견제하든 야당을 비판하든 그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나라를 더 튼튼하게 하고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말이죠. 시사대 폭발TV를 시청해주시는 애국 보수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조금이나마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과 해외의 시선을 가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에 특별검사법을 둘러싼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또 있을까요? 안보와 외교는 정치적 농간의 재료가 아닌 우리 생존을 지키는 필수 요소입니다. 부디 정치권이 정신을 차리고 야당이든 여당이든 함께 지혜를 모아 북한의 위협, 중국 러시아의 전략적 움직임, 그리고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을 잘 지켜내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영상이 유익하고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시사대 폭발TV를 움직이는 커다란 원동력이 됩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안보와 정치 그리고 국제관계에 대한 중요한 이슈를 속 시원하게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언제나 애정어린 관심과 응원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충격적이고 중요한 소식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바라며 시사대 폭발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